중학교 3학년 천재정 이육과 본문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렵지 않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문법들, 또 잘 알고 있는 문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가죠. This book is amazing. 책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 책은 참 놀랍습니다. amazing 이라고 하는 ing 쓰였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해야 될 텐데 당연히 형용사처럼 쓰였으니까 보호자리,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현재 분사가 사실상 형용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뭐 interesting, amazing, 뭐 shocking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는 형용사화 되어 버려서 사전을 찾아봐도 형용사로 나오는 사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형용사는 사실상 같은 건데 아직까지 현재 분사의 느낌, 그러니까 동사의 속성과 형용사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현재 분사 쪽인 거고, 형용사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싶으면 그러면 아예 형용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책들을 생각하는데 뭐로 생각하냐면 as traditional paper book로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이 종이책으로 생각을 하죠. 이때 as는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 as이겠습니다. 뭐뭐로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부정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을 좀 달리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앞에 이 paper book, 종이책이라고 있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자, 우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부정사가 있는데 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이 명사와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 주어와 동사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흔하고, 또 방금 여기서처럼 동사와 목적어 관계, 이런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동격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book과 read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read book이죠. 그래서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book이 보통 들어가니까 여기 방금 여기서 표시했던 것 중에서는 이 관계,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연결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 명사와 부정사가 다양한 관계로 연결되는데 여기 말고도 뭐 부사적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그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there are many unique books around you.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이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냥 부사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문장 부사라고 불러도 되고, 어쨌든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 연결을 해주긴 하는데 보통 문장 안에서 어떤 절과 절이나 구와 구, 단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을 논리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품사로 따지자면 부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어떤 역접의 관계로 이어주는 것을 접속부사 중에서도 however이죠. There are many unique books. 아주 독특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때 there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해석하지 않는 말입니다. 뒤에 many unique books가 실질적인 주어이고 are가 동사이죠. 이 are라고 하는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있다, 없다 할 때 쓰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here는 해석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허사라고 부릅니다. 당신 주변에 독특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around가 여기에서의 품사가 뭡니까? 바로 뒤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있고 그 앞에 around가 있으면 당연히 명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preposition. pre 앞에다가 position 두는 거, 이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명사 앞에 뒀네요. 전치사로 쓰였을 때 around는 뭐 어디 주변에, 주위에, 뭐 또는 뭐뭐를 둘러싸고, 또는 어디에 가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로 쓰였을 때도 뜻이 비슷한데 어디 주변에, 뭐 사방에, 여기저기에,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는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바로 뒤에 명사 같이 생긴 것들이 있으면 전치사이고,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 그때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Let's learn about a few of these books. 자, 이 책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배워봅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these books, 여기에 these라고 하는 지시사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한번 언급됐던 거겠죠. 위에서 얘기했던 many unique books, 요거를 다시 한번 받아서 these books라고 복수형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셀 수 있으니까 a few라고 했네요. a little은 셀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는 표현 중에 이 learn abou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여기에 learn 이라고 하는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있고 때로는 learn about이라고 뒤에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learn English일까요? learn about English일까요? learn의 뒤에 목적어를 바로 붙일 때는 어떤 전체 과정이나 어떤 내용을 직접 실질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를 뜻할 때 이제 learn이고 learn about을 하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구체적 어떤 배경 지식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 표현이죠. 영어를 배워가지고 시험도 치고 또 외국인이랑 의사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배우는 거고 learn about English라고 하게 되면 영어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영어의 역사라든지 영어가 어떤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뭐 영어의 특징이 뭐라든지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 배경을 공부하는 영문학도들이 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이 learn about English이겠죠. 우리는 learn English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방금 여기에서는 learn about이라고 했으니까 이 책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의 이면에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숨은 정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배워봅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제목으로 books travel, 책이 travel 합니다.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다, 뭐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travel이라는 말과 좀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들 중에 뭐 trip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tour라고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왜 journey 이런 것들도 왜 여행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같은 여행인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뭔가 뜻이 미세하게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완전히 뜻도 똑같고 활용도가 똑같으면 굳이 단어가 2개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trave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물론 여행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여행 말고도 어떤 좀 포괄적인 개념의 좀 넓은 개념의 이동에 의미할 때 그 이동도 좀 상당히 장거리 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또 긴 여행을 갈 때 그럴 때 이 trave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반면 trip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좀 가까이 있는 곳을 가는 거,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을 갔다 오는 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갔다 올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trip입니다. 나 이번 주말에 뭐 2박 3일로 제주도 갔다 올게 그러면 trip to 제주 아일랜드. travel보다는 trip이 좀 더 어울리죠. 투어도 일종의 여행이긴 한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긴 한데 이 투어는 굉장히 이곳저곳을 막 들리는 거를 말합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뭐 여행지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장소나 이런 곳을 군데군데 막 방문하는 이런 개념이 투어이고 journey도 일종의 여행이긴 한데 굉장히 긴 시간과 여정과 노력이 포함되는 그런 여정. 그래서 이걸 보통 여정이라고 하고 일종의 뭐 모험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각각의 이 단어들이 미세하게 뜻이 좀 다릅니다. 자, 방금 여기서 책이 여행한다라기보다는 책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니까 이 다른 단어들보다는 travel이 훨씬 더 어울리죠. 알고 보니까 이 단어가 어울린다는 게 이제 알게 되네요. I found this old book on a park bench yesterday. 나는 이 오래된 책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어제 공원에 있는 벤치 위에서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on a park bench라고 하는 것도 꾸며주는 말, modifier이고 yesterday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on a park bench는 장소이고 yesterday는 시간이죠. 이런 모디파이어가 여러 개 놓여질 때 보통 이렇게 장소와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덩어리 묶여지는데 그 중에서 보통 장소를 먼저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간을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에 이제 방법 같은 게 나온다. 예를 들면 뭐 버스를 타고 뭐 자전거를 타고 뭐 걸어서 저것저것 이런 것들이 방법에 해당되죠. 그럼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올 때는 여기 가운데 끼워 넣어서 방법이 먼저 가운데 나오고 시간 개념은 주로 문장 끝부분에 위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하지만 이 꾸며주는 말들은 어디까지나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다 싶은 정보를 뒤쪽으로 빼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순서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A note on the cover read. 여기에 시제를 지금 과거 시제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read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read라고 읽으면 타동사로 쓰여서 뭐를 읽다라는 뜻인데 여기 자동사로 쓰이면 뭐뭐라고 적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커버에 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 겉 표지에 어떤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노트는 그 공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조그만 메모지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Free book. 자유로운 책입니다가 아니라 공짜 책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 free의 뜻을 잘 구분해서 쓰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free가 뭐 자유로운 한가한이라는 뜻도 있고 공짜의, 무료의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도 있죠. 예를 들어서 sugar
free 하게 되면 설탕이 없는 무설탕, 그럴 때 또 free가 있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공짜 책입니다. Take me, 나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And read me, 나를 읽어주세요. 여기서는 읽다라는 뜻으로 쓰인 타동사이겠죠. 아까 위에서는 그냥 적혀 있다, 쓰여져 있다라는 뜻이었고, Actually, this book had an ID number. ID는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식별 번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죠. 그 주민등록 번호를 ID number라고 부릅니다. 또 그 주민등록증을 ID card. 학생증도 student ID card라고 하죠. 그 고유한 식별 번호나 식별 기호가 있는 그런 증, 그런 카드 이런 것들 ID라고 합니다. 이 책은 고유한 식별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his book이 주어이고 여기에 연결되는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was registered, 등록되어져 있었네요. on a website, 어떤 한 웹사이트에 등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겠죠? When I entered the number online,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 접속사 when을 보면 빨리 바로 그 뒤쪽이 어떤 절인지 빨리 파악해야죠. 시간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hen은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죠. 자, when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보자마자 이것이 시간 부사절 접속사다라는 걸 파악했지만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분하는 문제에서 이것이 의문사일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부사일 수도 있겠구나. 또 세 번째 지금 방금 나왔던 것처럼 접속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가능성을 두고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눈치껏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질문하는 내용이거나 또 의문 내용일 때, 뭐 언제 이런 뜻으로 해석될 때는 의문사이겠고, 앞에 선행사, 특히 시간과 관련되는 선행사를 함께 쓰였을 때는 관계부사일 테고, 여기는 앞에 없죠. 그렇지 않고 뭐뭐 할 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보는 순간 방금 여기는 3번 뜻으로 쓰였네요. 내가 여기에 enter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의 뜻은 뒤에 타동사니까 목적을 함께 쓰여서 뭐뭐를 기입하다 또는 뭐를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여러분 그 컴퓨터 자판에 보면 한 자판 중에 하나가 엔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뭐 글자를 치고 나서 탁 이거 엔터 치면 글자가 어떤 화면에 어떤 창에 입력이 되죠. 그거 할 때 쓰는 것이 엔터입니다. 그래서 기입하다, 기록하다. 내가 그 번호를 온라인으로 입력했을 때 여기서 넘버에다가 정관사 더가 붙은 이유는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구체적인 넘버이죠. ID 넘버. 그래서 한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인 정보가 돼서 더가 됩니다. 그 숫자를 온라인으로 입력했을 때 I found out that, 나는 that이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that은 접속사이겠고 이 접속사 중에서도 that이야는 명사절이죠. 왜 명사절이냐? 명사절은 절 중에서도 명사 자리에 있는 절, 즉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방금은 find out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생략하면 안 되죠. 나는 뭐를 알게 되었냐면 그 책이 앞에서 나왔던 바로 그 책이 had traveled, 대과거 시제를 쓰고 있네요. 대과거는 단독으로 쓸 수 없죠. 반드시 기준점이 되는 과거 시제가 있고 그 기준점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대과거입니다. had pp.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거죠. 발견한 시점이 과거이고 그 이전에 이 책이 이동을 했을 테니까 대과거이겠죠.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to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travel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고 또 거리 한 이동도 엄청 길었겠죠. 그래서 다른 단어보다도 travel이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and. 자, 그러고 나서 접속사 and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뭐와 뭐를 연결하는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못 찾으면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and 같은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을 때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즉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먼저 앞을 보지 말고 뒤쪽을 항상 먼저 보시길 바라요. and 바로 뒤에 보니까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나오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a number of readers in different countries, 주어 had read 동사. 그러면 that 하고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빨리 앞에서 that 하고 주어 동사 절을 찾으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that부터 countries까지 여기에 1번 덩어리랑 그리고 뒤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여기에 있는 2번 덩어리, 이 1번 덩어리와 2번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얘가 참 긴 덩어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앞에 명사절이었으니까 두 번째 나왔던 얘 2번도 역시 명사절이네요. 자, 그러면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 발견한 거 이거 많은 나라를 이동했었다라는 거. 두 번째 각각 다른 나라들에 있는 많은 독자들이 a number of는 many 하고 같은 말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had read it before me. 나보다 먼저 그것을 읽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준점이 found out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해서 had read라고 대과거를 쓰고 있네요.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the book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before의 품사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뒤에 보니까 대명사가 있네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before는 그렇죠. 전치사이겠습니다. 전치사 before는 어디 앞에 어디 먼저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before를 쓰는 before가 전치사를 쓰는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면 어제보다 빠른 날이니까 우리 그저께라고 하는 그런 말, 여기도 before가 전치사로 쓰인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많은 나라에 있는 많은 독자들이 나보다 먼저 읽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ow was that possible?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벤치에서 찾은 책이 여러 나라를 돌아서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었다. 이 발 없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There's a book sharing project. 이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book shar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수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이겠죠. 프로젝트가 명사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형용사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형용사를 전문용어로 복합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mpound adjective라고 부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고 복합 형용사입니다. 그 복합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7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겁니다. 방금 여기처럼 명사랑 플러스 현재 분사랑 결합되어서 이거 세트가 형용사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영어권 국가를 English speaking country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영어 말하는 국가들, 나라들. 그럼 명사에다가 현재 분사 붙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인생을 바꾸는 무슨 경험했다고 할 때 life changing experience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명사랑 현재 분사가 결합되어서 하이폰으로 연결되어서 복합 형용사가 되죠. 아주 심장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이별 이러면 heart breaking ing 이렇게 붙여서 복합 형용사를 말하기도 하고 아주 법을 잘 지키는 그럴 때 law abiding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을 잘 준수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등등 이거 말고도 수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혹자는 또 혹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은 이걸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ing를 이 현재 분사로 보지 않고 동명사로 보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여기 가운데 for를 넣어서 거꾸로 해석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project for book sharing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동명사라고 했습니다. 목적이라는 뜻이죠. 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인데 book sharing을 위한 프로젝트 A project for book sharing. 말 되죠? 그렇다면 이 ing는 동명사도 가능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동명사도 가능하고 또는 복합 형용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이 형용사냐 동명사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해석만 되면 충분합니다. 다음 문장. First, register your book. 당신의 책을 등록하십시오. 온라인으로. and.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바로 뒤를 보라 그랬죠? 봤더니 get이라는 동사 보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빨리 동사 찾아야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1번 동사, 여기 있는 2번 동사 이 두 개를 and가 붙여주고 있네요. 등록하시고 and ID 번호 받으시고 두 가지 연결하고 있죠. Next, 다음 leave it. 그것을 leave 하십시오. in a public place. 공공 장소에다가 leave 하십시오. 이 leave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참 달라지는데 일단 자동사로 쓰였을 때 그냥 떠나다라는 뜻이죠. She left
It's time to leave. 떠나다 또는 뭐 출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보통 뒤에 타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나올 수 있겠죠. She left Seoul. 그러면 서울을 떠났다. She left me. 나를 떠났다. 그렇게 쓰기도 하죠. 또 어떠한 상태로 놔두다, 또 놓아두다 라는 뜻으로 쓰일게. 방금 여기가 leave가 그거죠. 그것을 공공장소에 놓아두라. 어떠한 상태로 둬라. 보통 왜 leave me alone 하면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둬라 라고 할 때 그때도 leave를 씁니다. 또 뭐 이렇게 남겨두다, 남겨주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또 뭐 유산으로 남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고 My father left a great fortune to me 이렇게 쓰면 엄청난 재산을 나한테 뭐 유산으로 남겼다. 그럴 때도 이 leave가 씁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leave였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어쨌든 공공장소에 그 책을 당신이 등록한 그 책을 놓아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when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해야죠. 아까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역시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겠습니다. 다음 독자가 find your book 당신이 놓아둔 그 책을 찾을 때 and 역시 등위 접속사. 그러면 뒤에 report라고 하는 동사 나왔고 s까지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find라고 하는 s 붙어 있는 얘가 1번, 얘가 2번 요거 두 개를 and가 붙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번 독자가 당신의 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보고할 때 끊고 그럼 새로운 주절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당신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Where your book is. 만약에 where your book is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의문사이고 your book 이라는 게 주어 나왔고 is 동사 나왔으니까 의주동 이거 간접 의문문이지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것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반대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넓히자라는 차원에서 얘를 간접 의문으로 보지 않고 관계사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지금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잘 알다시피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이죠. 관계 부사 앞에는 선행사가 보통 놓이는데 그 선행사 중에서 특히 장소와 관련된 말이 오겠죠. 그 장소와 관련되는 말 중에 예를 들어서 the place 같은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the place wh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근데 이 선행사로 나오는 이 the place 같은 이런 일반적인 명사들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생략되었다고 치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the place가 있다고 치면 이때 where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도 약간 달라지겠죠. 자,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간접 의문문이고 또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절, 그 관계사절이라고 본다면 당신의 책이 있는 곳, 당신의 책이 있는 장소를 체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문법상, 구조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간접 의문문이 맞냐, 관계사절이 맞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원어민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가치조차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접근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장을 뜯어볼 수 있으면 엄청난 문법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whole world 전 세계가 can become a big library 큰 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전체가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this way라고 하는 말을 보면 모양으로 보면 명사구처럼 보이죠. 명사 덩어리 이런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사구로 사용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라는 부사구의 느낌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양은 명사구인데 실제로는 부사구인 거. 간단히 뭐 yesterday 이런 것만 하더라도 yesterday가 단독으로 쓰면 명사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든 어디든 이렇게 쓴다고 치면 이런 명사 덩어리 하나 자체가 하나의 어제의 뭐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넓히길 바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 단원의 또 핵심 문법인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The more books we share, the more we learn. 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요 구문이 비교급 단원에서 아주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법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일단 오해를 풀고 갑시다. 여기에 있는 더는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사 더입니다. 부사. 그 정관사가 더가 아니고 부사로 쓰였을 때 더는 그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나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입니다. By that much 이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앞에 있는 요 more와 뒤에 있는 요 more는 다른 more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more books죠. 더 많은 책들. 자 책은 명사이고 명사를 꾸며주는 more입니다. 그러면 이 more의 원급은 뭐겠습니까? 더 많은 책이니까
many이겠죠. many의 비교급이 more로 된 것이고, 반면 여기에서 the more we learn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할 때 이 more의 원급은 many가 아니죠. 이때는 양을 나타내는 much이겠습니다. 자, 이 더 비교 구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온전한 절의 형태로 바꾸자라면 그때 as라는 접속사를 쓰면 되죠.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야 되죠. as we share 하고 나서 비교급을 위해서 앞으로 옮겼던 요 표현. 근데 이때 더가 따라오면 안 되죠. 더는 부사 더고 특수한 표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잠깐 끼워 넣은 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는 빼야죠. as we share more books 하고 쉼표 한번 찍고, 그리고 we learn mor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온전한 원래 문장이었었던 거죠. 여기에서 더 비교급 만들 때 비교급이 시작되는 자리 여기 있는 부분을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정관사 더 찍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쪽 과정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걸 이쪽 과정으로도 길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as는 당연히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as 중에서도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런 거를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좀 유식한 말로 비례라고 부릅니다. 점점 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비례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였습니다. as. The drinkable book, 말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책을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This tiny book is really important to people in my town.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조그만 책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하대요. It provides 할 때 it은 당연히 이 조그만 책이겠죠? 대명사 it으로 받았습니다. 제공해 줍니다. 뭘 주냐면, 자, both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빨리 그 뒤에 and를 함께 찾아야죠. both A and B.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이 both는 항상 and와 함께 붙어 다니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죠. both A and B. 역시 연결해 주는 거니까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계의 수거 표현이다. 그래서 항상 서로 관련이 있어서 늘 짝으로 붙어 다니는 접속사.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both A and B. 그러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도구도 줍니다. 이 조그만 책이 정보도 주고, 책이니까 당연히 책을 읽으면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도구도 준대요. 어떤 도구냐면 필요한 도구랍니다. 여기 있는 necessary가 뒤에 앞에 있는 tools를 꾸며주고 있네요.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 to make clean drinking water, 깨끗한 마실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 이 to 부정사를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봐도 되겠고, 어쨌든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걸로 봐도 되겠고, 상관없이 어쨌든 부사적 용법인 건 확실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깨끗한 이라는 거는 잘 알겠고, drinking water라고 할 때 이때 ing는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요? 마시는 물. 왠지 형용사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면 현재 분사 아닐까 싶겠지만 아니죠. 여기서는 동명사입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헷갈리면 여기 가운데 for를 집어넣어서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water for drinking, 마시는 것을 위한 물, 그렇죠? 이런 걸 음료수라고 하죠. 마실 물, 식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drinking water. 물이 지가 무슨 생명체도 아닌데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죠. 그런 의미라면 현재 분사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식수라고 하는 동명사이겠습니다. It is called the drinkable book. 여기 it도 역시 앞에 있는 이 it을 다시 가리키는 거네요. 그것은 drinkable book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수동태로 쓰였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어진다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고 쓴 수동태 구문입니다. 보통 대부분 수동태 구문에서 행위자는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죠?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니까. You cannot actually drink the book. 실제로 그 책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But you can use it as a filter. 이때 as도 뭐뭐로써 라는 뜻이죠.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이 as 하면 그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로써라는 게 있고 뭐뭐뭐로써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이 좀 약한 친구들이 요거 좀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로서 하면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 사람은 의사로서 아주 유명하다. 그럼 he's famous as a doctor. 그때 쓰는 것이 이겁니다. 로서이고, 반면 로서라고 하면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로서이죠. 그럼 방금 여기서는 필터로서 사용되는 거니까 신분 자격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가?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로서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필터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걸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the book이겠죠. 자,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퀴즈 하나 풀고 갑시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but 자리를 대신해서 얘를 however로 바꾸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but도 뭐 그러나 이거 however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뭐 당연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however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대신해서. 왜 안 되냐? 이 but과 however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ut은 접속사입니다. 반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however는 부사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 한 개의 절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죠. 한 문장 속에 절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접속사 but은 들어갈 수 있지만 however 같은 부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사는 접속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however를 나는 굳이 넣어야 되겠다. 굳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앞이랑 뒤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You cannot actually drink the book 하고 나서 마침표를 하나 찍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however 넣고 콤마 찍고 그리고 뒤에 이거 쫙 이으면 그러면 이 때 however를 쓸 수 있죠. 물론 이때 however를 대문자로 쓰면 되겠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용도로는 however를 쓸 수 있겠지만 방금처럼 절과 절을 한 문장 속에서 연결할 때는 however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 but을 써야 됩니다. 접속사와 접속 부사의 차이점을 이해해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 simply 요거 발음 조심하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이거 tear라고 발음하는데 tear 아니고요. tear입니다. 우리 글자로 굳이 쓰자면 tear 같은 느낌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tear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tear이고 이때 tear는 찢다라는 뜻이죠. 찢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 tear가 아니라 tear입니다. 참고로 막간형용에서 과거 시제는 tore이고 과거 분사는 torn입니다. tear, tore, torn 이렇게 3단 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tear out a page, 페이지 하나를 찢어라. 그냥 찢으면 될 거를 out이라는 부사까지 붙였네요. 참고로 여기는 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tear a page out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니까 얘는 부사 out이겠습니다. 찢어내라 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and 등위 접속사니까 1번 tear, 2번 pour 그리고 부어라 dirty water를 on it 그거 안에다가 그거 위에다가 부어라. 여기서 it은 그 찢어낸 그 페이지 하나겠죠. a page를 가리키는 it입니다. 대명사. As the water goes through the page. 자, 물이 여기서 부어 넣었던 그 더러운 물이니까 구체적인 물이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 페이지, 아까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구체적인 페이지죠. 그래서 the page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관사 더는 특정하고 정해져 있는 대상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통과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가자. 이 as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겠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물이 흘러가면서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겠습니다. 당연히 이 as 이하가 부사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as는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했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뭐 이유를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the water를 가리키겠죠. 그 물은 changes into clean drinking water로 바뀝니다. 깨끗한 식수로 바뀝니다. 여기에 drinking도 역시 동명사이겠습니다. 스스로 바뀌는 거죠. 필터로 걸러지는 거니까. It is this filtered water that you can drink.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나왔습니다. It is 라고 하는 것과 that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묶어서 이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조 구문은 원래 문장의 일부를 잘라서 떼어내어서 이 it, that 사이에 쏙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특히 해석상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this filtered water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해석을 할 때도 여러분 강조하듯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 문장은 You can drink this filtered water 원래는 이 문장이었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었던 것을 이 목적어 부분만 따로 띄어서 이 it과 that 사이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it, that 이후에 나머지 부분 여기를 먼저 해석하고 it, that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아주 강조가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되겠죠. 당신이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걸러진 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강조가 확실히 되죠. 그리고 you can think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제가 현재라는 것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때 강조구문을 만들 때도 it was가 아니라 it is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과거 시제가 되었다면 it is가 아니라 was가 됐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맞추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중학교 시험에서는 시제를 꼭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it
that과 that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강조 구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자리가 있고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강조 구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으면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이겠죠.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리 바꾸기 그리고 이때 치고 나서 자리 바꾸기 이러면 강조 구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This is possible.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because 이하는 당연히 부사절이겠죠. 그래서 이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이유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made of special filter paper. 특별한 특수한 필터 종이, 여과지라고 하죠. 여과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be made of를 썼네요. 이 be made of라는 표현도 있고 be made from 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구분하지 말고 막 써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 be made from을 쓰게 되면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from을 쓰고 be made of는 원래 재료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be made of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be made of와 be made from의 차이를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 차이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필터 종이 이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This amazing book은 save 이때는 생명이나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놀라운 책이 삶을 구합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 아이들을 어디로부터 구해주냐면 from disease 질병으로부터 구해주네요. 그러면 그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that come from dirty water 더러운 물에서 오는 질병이죠. 자, 여기 있는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이겠습니다. 다른 말로 which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얘가 주격이냐?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죠? 이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이면서 앞과 뒤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 문법에서 여러분 많이 배웠을 겁니다. which로 바꿀 수 있고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겠죠. 주격이니까. 이 놀라운 책이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대단하죠? Tree Book Tree Project 역시 하이펀으로 연결해서 한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네요. 보통 여러분 그 복합명사 같은 걸 만들 때 명사 두 개 붙여서 하나로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playground라고 하죠. 근데 이 운동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play와 ground를 떨어뜨려 썼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운동장이라는 말을 점점 입에 달기 시작하고 자주 쓰이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하이펀으로 연결되는 playground가 될 것이고 이것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서 나중에 역사적인 발전을 거치고 나면 그때는 아예 한 단어로 합쳐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언어의 변천 과정인데 그래서 어떤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 playground가 이렇게 돼 있는 사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전이 있는데 변천 과정의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boyfriend, girlfriend 같은 것도 예전에는 boy와 friend 사이에 하이픈이 있었다가 요즘엔 거의 뭐 한 단어처럼 쓰이니까 하이픈 없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tree, book, tree는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특별히 만들어낸 조합어니까 그냥 잠깐 쓰이고 말다가 사라져버릴 언어이죠. 특별한 프로젝트네요. This is the most amazing book. 아주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서는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이때 that은 역시 관계대명사이겠네요. 근데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주격은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 se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죠. 이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책을 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목적어 자리를 대신해서 쓴 것이 that입니다. 당연히 명사 book이라고 하는 걸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면서 목적어이면서 연결까지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른 말로 바꾸자면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으나 보통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앞에 최상급 표현이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어지간하면 that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관계대명사죠. After you finish reading this book 할 때 이때 after는 당연히 접속사이겠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참고로 뒤에는 주어가 안 보입니다. 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돼 있겠죠. you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지만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fter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부사절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가 부사절이란 얘기입니다. 뭐뭐 한 이후에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죠. 이 책을 읽기를 마친 후에 finish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i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동명사 ing겠죠. 책 읽는 것을 마치고 나서
plant it, 그것을 심어라. 이때 그것은 당연히 책이겠죠. 그리고 water it, 이때 water는 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My mouth is watering 이라고 하면 내 입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또 침이 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니까 water가 참 뜻이 많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물을 주다입니다. 심고 그것에다가 물을 줘라. You'll see 볼 겁니다. New leaves growing on the book. 그 책에서 새로운 잎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볼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이 growing의 정체를 물어보면 이걸 해석했을 때 자라는 것, 자라는 것은 명사인데 그럼 이거 동명사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동명사 아니고 요거 현재 분사 ing입니다. 자라는 것처럼 여기 있는 see가 그 유명한 지각동사이죠. 지각동사 다음에 new leaves가 목적어이고 growing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요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책에서 새로운 잎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중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ing를 쓰는 것과 함께 그냥 grow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봤는데 grow 하는 거를 보는 거랑 growing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책을 하나 심었는데 책이 심겨지고 나서 물을 주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싹이 나고 해서 이제 잎이 새로 생겨나는 이 전 과정을 다 봤으면 그때는 grow를 쓰고 자라나고 있는 요 중인 상태를 보고 있을 때 그 잠깐 일시적인 요 부분을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growing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뜻의 차이가 구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원어민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In some bookstores in my town, 당연히 장소 두 군데가 나왔죠. 우리 그 일부 그 서점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러면 좁은 장소를 먼저 쓰고 넓은 장소를 나중에 쓰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일부 서점에서는 You can see a copy of this book. 이 책의 복사본을 사본을 여기서 말하는 카피가 복사기로 뜬 그 사본이라는 말이 아니라 책을 보통 한 권만 찍어내지 않고 요거 여러 권 한꺼번에 찍어내죠. 그 다른 한 부를 의미할 때 카피라고 씁니다. 당신은 또 이 책과 똑같은 다른 한 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 하는 책이냐면 Producing New Leaves, 새로운 책을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고 있는 책. 그러니까 이때 ing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현재 분사이겠죠. 현재 분사 중에서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책의 함부로 사본을 더 볼 수 있습니다. The secret is that. 비밀은 바로 that이야입니다. that이야는 당연히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중에서도 무슨 자리? 비동사 바로 뒷자리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입니다. The book had seed. 비밀은 바로 그 책이 씨앗을 가지고 있다. In each page. 각 페이지마다 각 페이지에 씨앗이 들어있다라는 게 비밀이네요. 다음 문장으로 바로 갑니다. It is these tiny seeds that change the book into a tree. 이번 단에는 핵심 문법 또 나왔습니다. It is에다가 that까지 해서 가운데 끼어있는 이 these tiny seeds가 강조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가주어 진조가 아니라 강조 구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다 없애버리고 이 these tiny seeds를 옮길 자리가 있는지를 봤더니 어이구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넣으면 딱 되겠네요. 그러면 these tiny seeds change the book into a tree. 이렇게 하면 원래 문장이 되죠. 그래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걸 쏙 이 자리로 옮긴 것이 이 강조구문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나머지 거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이 나무로 바꾼 것은 바로 이 조그만 씨앗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이거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these tiny seeds는 복수 아닌가요? 그렇죠. plural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 is가 되나요? a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 뒤에 복수가 나오든 단수가 나오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is는 앞에 있는 이 it에 맞춰줍니다. 이 it은 해석되지 않는 it이고 일종의 가주어이지만 당연히 단수이죠. 그래서 이 동사도 is 아니면 was가 되지 a가 될 수는 없습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주어에 맞추는 것이 동사입니다. This book was made by a small children's book publisher. book publisher는 출판사죠. 근데 조그만 한 어린이 책 만드는 출판사인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조그만 출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수동태 구문으로 쓰고 있네요. 아까 왜 be made or be made from 그거랑 좀 다른 표현입니다. 출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니까 우리 잘 하는 것처럼 능동태로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면 a small children's publisher in Argentina 시제 과거 made this book 이렇게 쓰면 능동태의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능동태로 써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뒤쪽에 배치하고 좀 덜 중요하고 구정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앞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흐름상 그 책을 이 나무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책에 대한 정보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책은 이미 한번 언급되고 났으니까 구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쪽에 뒀고 오히려 아이들의 출판사가 이번에 새로 등장한 신정보에 속하죠. 그런 신정보를 뒤쪽에 중요한 하이라이트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동태 구문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원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ough the company does not print this book anymore. 비록 자, though 나오면 역시 접속사이겠습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역시 부사절 접속사. 이번 단원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though를 이제 구분해야죠. 이제 고등학교 하려면 그냥 부사절 접속사 따지고는 좀 부족하고 내용상 이런 거를 양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면 참 좋겠네요. 임에도 불구하고 though를 대신해서 although라고 써도 되겠고 even though라고 써도 되겠죠. 그 회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출판사입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이 책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지 않고 찍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This special project는 make us think 하게 만드네요. 이 make가 사역동사이죠. 그리고 us가 목적어, 그리고 OC 목적보어 think입니다. 사역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나와야죠. 능동의 관계일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씁니다. to think를 쓰거나 thinking을 쓰거나 그러면 틀리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where books come from. 여기에 where는 의문사이겠습니다. 앞에 선행사 안 보이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냥 의문사를 보십시오.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죠. 의주동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문법, 그렇죠.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 책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about이라는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 뒤에 있는 절은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이런 간접 의문은 어쨌든 주절의 일부로 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명사절로 쓰입니다. These are just a few of the unique books you can find. 이런 것들, 지금까지 소개했었던 이런 책들이 그 몇몇 독특한 책들의 일부입니다. 그냥 몇몇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you can find.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이 독특한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that이 생략되어 있죠? 이 that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비어있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쓴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겠죠. 위치로 바꿀 수도 있겠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처럼 생략하고 쓴 겁니다. What other unique books do you want to have? 이때 what은 의문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당연히 물음표에서 눈치챘겠죠? 의문사이겠습니다. 자, 의문사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의문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대명사일까요? 의문형용사일까요? 의문부사. 당연히 what은 의문부사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book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책?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의문, 그렇죠.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형용사가 얘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other도 역시 북을 꾸며주고 있고 unique도 역시 북을 꾸며주고 있고 무슨 책, 다른 책, 독특한 책, 이 세 가지가 다 books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한꺼번에 해석하면 무슨 다른 독특한 책들을 do you want to make? 만들고 싶어 합니까? 여기 want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니까 굳이 분석하자면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what이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는 프로젝트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spe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프로젝트를 꾸며주고 있네요.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를 would you like to do 하고 싶습니까? 이때 like라는 동사 뒤에 있는 to do라는 부정사도 역시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서 그 책으로 또 뭘 하고 싶습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까? The bigger your imagination is, the more wonderful your books will become. 또 나왔네요. 더 비교. 자, 그러면 더 비교를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비교 주어 동사, 더 비교 끊고 주어 동사 이렇게 끊어지면 모양이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s로 시작하면 무난하죠.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를 먼저 써야 되니까 your imagination 먼저 쓰고 그리고 is 하고 나서 더는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igger 비교급 쓰고 콤마 그리고 다시 뒤에 새로운 주어 your books will become 라고 쓰고 나서 마무리해야죠. 앞에 the more wonderful이 올 차례인데 이때 더는 날아가 버리니까 more
wonderful 이렇게 쓰면 완벽한 절 형태로 바꿔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s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 주어 동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온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해석할 때 당신의 상상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의 책들도 더 훌륭해질 겁니다. 대단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천재적 육가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참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방금 했던 것 같이 더비교 구문 그리고 접속사 정말 많이 등장했었죠. 그 이외에도 투부정사도 있었고 각종 다양한 단어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